시니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 비법.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은 생각의 힘에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단상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내 마음의 정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려 볼까요? 푸른 잔디와 다채로운 꽃들이 조화롭게 피어 있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린 풍요로운 정원. 그런 정원을 가꾸기 위해 정원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잡초를 뽑아내고 병든 가지를 잘라내며 좋은 흙을 더하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만 아름답고 풍성한 정원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화려한 정원을 떠올리실 테고, 어떤 분들은 아직은 씨앗조차 뿌려지지 않은 척박한 땅을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정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원 역시 현실의 정원과 마찬가지로 가꾸고 돌보는 노력 없이는 결코 아름답고 풍요롭게 자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그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는 행위는 단순히 보기 싫은 식물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잡초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심지어는 유익한 식물들이 자랄 양분과 공간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만약 정원사가 잡초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 정원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도 잡초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고 거짓된 생각들입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불안, 좌절, 그리고 자기 비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바로 마음의 잡초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과 성공이라는 꽃과 과일이 피어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기보다는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잡초가 무성한 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잡초들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가능성을 제한하며 결국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잡초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뽑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잡초를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고 거짓된 생각의 잡초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정원사가 맨손으로 잡초를 뽑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잡초인지, 어떤 생각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명확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자신에게 해롭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고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매일 정원을 둘러보며 잡초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일기쓰기 또는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마음속 잡초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잘못된 신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 생각의 근원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사회적 통념이 이러한 잡초 같은 생각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잡초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제거해야 할 차례입니다. 물리적인 잡초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잡초도 과감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마음속 잡초라면 우리는 이 생각이 과연 진실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수많은 시니어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반박을 통해 거짓된 생각의 뿌리를 흔들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불편함이나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뿌리 뽑힌 잡초만이 진정한 성장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그 생각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은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 잡초를 제거한 자리에 유익하고 순수한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 대신 나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심고, 나는 불행해라는 생각 대신 나는 감사할 것이 많아라는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은 우리의 마음을 비옥하게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채워 넣음으로써 마음의 정원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황무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확언을 매일 반복하거나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책을 읽는 것 또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원사가 원하는 꽃과 과일을 심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꽃과 과일이 피어나기를 바라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탐스러운 과일은 행복, 감사, 사랑, 지혜, 용기, 희망,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씨앗들을 마음속에 심고 꾸준히 갖고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잘 가꿔진 정원이 눈과 마음에 기쁨을 주듯이 잘 가꿔진 마음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할까요? 첫째, 감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건강한 몸 등 감사할 일은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등 실제적인 건강상의 이점도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일기에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감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키워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사랑과 공감의 생각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마음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포용하는 자기 사랑은 건강한 자존감의 기반이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공감은 우리를 더욱 풍요로운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공감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감의 씨앗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사랑과 공감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거나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과 공감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증진시킵니다. 셋째, 지혜와 배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니어 시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독서, 강좌, 수강, 취미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혜와 배움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어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롭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할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즐거움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등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도 훌륭한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용기와 희망의 생각입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안겨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와 희망입니다. 두려움에 맞서 도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용기와 희망의 씨앗은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좌절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희망은 우리 삶의 등대와 같아서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용기,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다시 꾸는 희망 등이 있습니다. 좌절의 순간에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희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재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생각은 우리 삶에 큰 의미와 보람을 더해줍니다. 선한 영향력의 씨앗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공동체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원봉사, 재능 기부 혹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 파동처럼 퍼져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단순히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따뜻함과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가진 삶의 지혜와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하고 순수한 생각의 꽃과 과일이 피어나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원사가 매일 정원을 돌보듯이 우리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햇볕이 잘 들도록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데 필요한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때로는 게으름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꾸준한 실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자기 비하나 비판 대신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건네보세요. 이러한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식물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마음의 정원에 해충을 퍼뜨리는 것과 같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명상은 이러한 마음 챙김을 훈련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소리, 자신의 신체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연습은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정원사가 조용히 정원을 거닐며 식물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성을 낮추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꾸준한 명상 습관은 우리의 뇌 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생각의 잡초들이 자라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은 마음의 정원을 튼튼하게 가꾸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하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은 뇌 건강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며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정원사가 좋은 비료와 물을 공급하듯이 우리 몸에도 건강한 습관이라는 비료를 꾸준히 주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으며 이는 유익한 생각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걷기, 조깅, 요가,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식사 시간에는 의식적으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관계 유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의 햇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관계는 잡초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친구들과의 대화, 가족과의 따뜻한 교류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치 정원사가 서로에게 이로운 식물들을 함께 심어 시너지를 내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긍정적인 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하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외로움을 줄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목표 설정과 성취감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비록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꾸준히 운동하기 등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목표 달성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정원사가 특정 작물의 수확을 목표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 설정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고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 큰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더욱 크고 의미 있는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처럼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은 한두 번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평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에게 더 행복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풍요로운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속 정원을 들여다보고 잡초는 뽑아내고 유익한 생각에 씨앗을 심고 가꾸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아름다운 꽃과 탐스러운 과일로 가득 찬 풍요로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이 정원은 외부의 환경 변화에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어떠한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여정이 항상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단상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